안녕하세요. 저는 시집을 갔다가 과거에 손절했던 10년 절친을 만나게 된 기막힌 사연을 들려주러 온 기혼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인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상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해도 막상 우리들이 우연을 실제로 접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겪어도 신기하고 소름 끼칠 그 우연이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겪게 되었는데요. 그 인연을 통해서 저는 우연에도 이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기한 것과 소름 끼치는 것 한 끗 차이의 감정 같지만 정말 천지 차이의 기분이거든요. 소갯말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제가 직접 끊어낸 인연을 우연히 다시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한 기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유도 모른 채 끊어진 인연이라면요. 지나가다 마주쳐도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저는 결혼식장에서 겪게 되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는 당시의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게는 둘도 없는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대학까지 함께 갔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되게 친해지게 되었고 대학까지 같이 붙는 바람에 저희는 공식 절친이 되었죠. 당연히 대학 졸업까지 4년 동안도 서로 소울메이트라 생각하며 잘 지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친구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동창 만남을 가지더라도 늘 함께 동행도 했어요. 이 친구를 제 인생에서 드러내는 건 저의 학창 시절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를 손절하는 게 제겐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했던 저희가 서로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면서 이전처럼 잘 못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서로 자연스레 다른 인맥이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워낙 친했던 사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났었어요. 초반에는 서로 사회생활 고민도 나누고 과거 추억 얘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말이 제게 불편하게 꽂히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갑작스럽게 닥친 기분이라 당시 저는 제가 느끼는 불쾌함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제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서 친구의 말이 꼬아서 들린다고 생각했죠. 옛날에는 분명 우스갯소리로 넘겼을 농담이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친구가 주는 불쾌감을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말이 어땠냐면요. 예를 들면 나 길 가다가 번호 따였어. 너도 그쪽 거리 지나가면 번호 따일걸? 이라고 물었을 때 친구는 야, 네가 뭐 어때서 너도 그 정도면 예뻐 라고 받아친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누가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저는요, 나 못생겼는데 못생긴 나도 그 길거리에서 번호 따였다. 그러니 나보다 예쁜 너는 당연히 따일 거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못해서 차마 친구 말이 이상하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듣는 사람인 제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불쾌한 말이 맞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당시 그때를 유려하게 잘 넘겼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꼬아듣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런 식의 표현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친구는 늘 과거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친구 남자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못생겼거든요. 그 대신 다들 제 친구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는 친구가 일부러 그런 애들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자를 다 후릴 수 있는 여자라는 걸 주위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올리는 친구라는 걸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마주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민 척하는 여우였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친구한테 정이 떨어져 점차 연락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가 자연스레 끊긴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친구가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높은 편이라 저한테 손절당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손절쳤다고 소문을 냈더라고요. 저랑 그 친구랑 겹치는 친구가 많아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축하를 안 해줬어요. 친구도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지 않기도 했고요. 솔직히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소중한 학창시절 과거가 모조리 부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든 친구를 이해해서 평생 친구로 끌고 가려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아닌 건 아닌가 봐요. 아무리 제가 친구를 이해해보려 해도 친구를 만날 때마다 찝찝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고 은근슬쩍 제 외적인 모습을 돌려가며 비하하는 게 느껴져서 더는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거부감이 들면서부턴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절하기로 마음먹기까지 근 3년을 고민했고, 친구가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우치고 나서야 겨우 끊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깊은 관계를 끊어내본 게 처음이라서 초반에는 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10년 친구를 버렸으니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제 주위에 아무도 없겠구나 싶은 두려움도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5년이 흘렀을까? 시간이 약이라고 한 번씩 친구가 생각나긴 했지만 예전만큼 죄책감이 들진 않더군요. 인연이야 다시 생길 수 있는 거고, 사람 인생에서 인연을 목표로 둔다면 잃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직장 선배의 조언 덕분에 꽤 많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20대보다 30대가 되니 확실히 인간관계에 덜 연연하게 되기도 했고요. 저는 직장 동료들과 날을 잡아서 일본 여행도 갈 만큼 순간의 인연들과 즐기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여행은 제게 평생 잊혀지면 안 될 소중한 기억인데요. 우연히 일본 식당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연은 아직도 신기해요. 남편은 요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고, 외국 업계로 뻗은 한국 식당들을 홀로 총괄하는 요리사였습니다. 뉴욕 잡지에도 실린 적도 있다던데, 당시에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그 유명한 사람을 못 알아봤었네요. 이런 것도 운명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주로 뉴욕 식당에서 일을 했던 남편이 하필 그 당시 일본에 막 귀국한 날이었고, 거기서 저를 만나 인연이 된 겁니다. 더 놀란 건 남편이 저더러 자꾸 눈길이 간다고 먼저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대시를 받아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얼굴이 폈던 덕분일까요? 남편은 저보다 무려 10살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관리 잘한 사람이라 나이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또 얼마나 배려 넘치고 섬세한지, 심지어 외모까지 수려하니 제가 만난 남자친구들이 몇 없긴 하지만 그중 제일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이 한국을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인연을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는데 인파 사이로 손절했던 10년 절친이 제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꿈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 보자마자 제 표정이 굳고 온몸에 털이 솟는데 이 기분은 정말 느껴봐야 실감이 납니다. 대기실을 찾아온 친구를 보고 정말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친구가 어설프게 인사를 하길래 저도 정신 차리고 받아줬는데요. 어떻게 알고 왔나 싶어서 불편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 뭡니까? 못 들었구나? 하긴 내가 남편이랑 해외여행 중이었어서 아주버님을 못 찾아본 탓이지. 너 나랑 가족 되게 생겼다?
족보로 따지면 내가 네 동서되는 사람이겠네. 당시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6살 어린 서방님이 있는데 제 친구가 결혼했다는 남자가 바로 남편 남동생이었어요. 그 사실에 더 놀라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그 결혼식을 당초에 어떻게 올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랑 친구는 대판 싸워서 인연이 끊긴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쌍심지켜고 노려보는 건 아니었고 단지 묘한 기류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힘겹게 끊었던 10년 인연과 함께 가족이란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기막힌 사태를 겪게 된 겁니다. 다행인 건 매일 보고 사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동서 부부도 둘 다 분가를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 집 문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식구들과 식사하는 날이 무조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당연히 가족 모임을 가졌죠. 첫 모임에서 저는 시부모님의 애정을 잔뜩 받았는데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저와 동서와의 관계가 그 자리에서 동서 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족이 된 것이 놀라운데 다른 식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이랑 서방님도 당연히 엄청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과거의 문제점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동서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이랑 저는 2분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거네요. 저한테는 둘 다 반가워서 특히 더 긴장돼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게요. 재수씨 얘기 동생한테 말로만 들었는데 반갑네요. 제가 미진이 보고 첫눈에 반해서 들이댔어요. 미진이가 밥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눈길이 저절로 가길래 쳐다보다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처 받았어요. 와, 미진이 개 탔네. 쟤 누구한테 대시 받아본 적 처음일걸요? 제가 미진이 남자친구들 여태까지 다 봤는데 전부 미진이가 먼저 좋아해서 질질 끌려다닌 연애를 했거든요. 미진이 너 보상받나 보다. 아주버님 같은 남자를 다 만나고. 동서는 저의 과거를 자연스레 얘기하면서 실패했던 제 연애 시절을 모조리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애써 관리하고 있던 이미지를 바사삭 깨트려버렸죠. 심지어 동서가 저더러 지금 얼굴 많이 용됐다면서 과거에 저랑 찍었던 사진을 식구들한테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솔직히 저 못생겼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 과거에 안경 끼고 다녔고 꾸밀 줄도 모르는 촌년이었어요. 그거 내 사진 아니라고 제 과거를 부정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남의 입으로 밝혀지는 제 과거가 그리 달갑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첫 가족 식사니까 애써 표정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진이 정말 많이 예뻐졌죠? 저도 너무 신기하고 왜 진작 저렇게 꾸미고 다니지 않았나 싶어요. 어때요, 아주버님? 어머, 혹시 제가 미진이 과거 괜히 보여드렸나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 순박하고 귀엽네요. 그 사진 저도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아, 미진아, 너도 네 사진 갖고 있지? 정말 귀여워서 그러는데 이따가 나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와, 아주버님 취향 특이하시다. 여자 볼 때 얼굴은 안 보나 봐요? 맞아요. 살다 보면 얼굴보다 마음 예쁜 여자가 중요한 법이죠. 마음 하면 미진이가 단연 1등이라고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어디 마음뿐이겠어요? 제 주위에서도 저보다 미진이가 더 아깝다고 하던걸요. 미진이 학교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미진이가 부끄럽다고 워낙 숨겨서. 저는 동서 행동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런 모습마저 귀여워해주니까 한편으론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실망했을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남편 반응이 오히려 들뜨니까 동서는 금세 흥미가 식었는지 또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과거엔 예스맨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이번엔 그걸 가지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대지 뭡니까? 미진이가 정말 좋은 뜻으로 바보였어요. 주위 친구들이 미진이더러 사회 나가면 사기당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바보처럼 착해가지고 친구들이 자기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 말 다 들어주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미진이 지켜준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친구한테 바보라고 하는 게 역시 진짜 친구는 아닌 거 맞죠? 이마저도 남편 덕분에 저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동서의 말에 오히려 그걸로 제가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어 기쁘다고 식사 자리에서 더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동서의 성격을 좀 늦게 깨닫고 손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늦게 깨닫고 고민이 길었던 만큼 아주 신중하게 끊어낸 인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난 당시 쎄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남자 하나 꼬드기려는 듯한 낌새가 보였다고 할까요? 솔직히 제 남편이 잘생긴 것에 비해 서방님은 평균 이하의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대신 서방님 성격이 정말 착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충격일 정도로 동서한테 잘하고 있더라고요. 동서 옆에는 과거에도 항상 저런 남자친구들만 있었습니다. 서방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외적으론 한없이 부족하나 내면이 아주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 말이에요. 동서는 늘 자기는 남자 외모 안 본다고 오히려 잘생긴 사람 싫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전혀 아닙니다. 동서는 잘생긴 남자가 싫은 게 아니라 잘생긴 남자에게 까일까봐 미리 겁먹고 접근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몰랐던 그 부분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제 남편이 외적으로 수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부터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저랑 남편이 시댁에 가면 꼭 연락을 받고 뒤늦게 나타나서 은근히 제 남편을 쫓아다니더라고요. 남편 말에 크게 리액션하고 많이 웃어주고 같은 동선 많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 눈에만 너무 잘 보여서 제가 동서를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또다시 느껴야만 했어요. 동서가 남자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저랑 자기랑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치켜 올리는 거였습니다. 아주버님, 집에서 미진이가 이런 음식 안 해줘요? 아, 맞아. 미진 요리 못하지. 아주버님, 그거 알아요? 옛날에 미진이가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데 설탕이 아닌 소금을 뿌린 거예요. 웃기죠? 역시 제 아내가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요리는 제가 잘하는데 굳이 와이프 시킬 필요가 있나요? 저는 미진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서 평생 제가 해주려고요. 저는 동서가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닌 욕이라는 걸 알아서 기분이 확 상하는데 남편은 동서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그걸 저의 흠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매력이라고 봐주니까 동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으로 남편의 철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제가 딱히 동서에게 화낼 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이젠 예전처럼 바보같이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니라서 되레 남편에게 잘 안 하던 애교까지 부리고 그랬네요. 그럴 때마다 동서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 눈빛이 조금 어이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혼인 줄 알겠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남의 남편을 자기 남자 만들지 못해 시기를 한답니까? 그마저도 한 달에 한 번 꼴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아야만 했네요. 그리고 어느 날엔 시모 생신상을 준비한다고 다시 시댁으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인 저랑 동서가 같이 요리를 하게 되었어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님 짜게 못 드신단 말이야. 너 예전에도 MT 때인가? 냉면 뜨겁게 끓였다가 애들한테 욕먹었잖아. 요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애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만지면 어떡해. 언제적 얘기를 해. 지금은 그런 실수 안 하거든? 그리고 여기 어른들도 계신데. 야, 니 이런 말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듣기 안 좋아. 첫 모임 때도 말 없던 걸 이제 와서? 우리 사이에 형님 동서는 무슨? 이미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할 텐데 뭘.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라 언행이야. 과거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동서가 가르쳐주는 게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건 15년도 넘은 일이었고 그 사이 사람 성격이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동서는 자꾸 저를 과거의 저로 기억을 하고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과거와 너무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동서의 여우 같은 의도가 너무 잘 보이다 보니 불쾌감도 그만큼 빨리 찾아왔는데요. 그럼에도 괜히 과거 감정으로 싸우기 싫어서 저는 동서가 말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동서는 생각보다 눈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과거랑 많이 다른데 전혀 제 표정을 못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애정을 듬뿍 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굳이 멀리 있는 서방님을 불러내 제가 만든 음식과 자기가 만든 걸 간을 보게 해서 어떤 게 더 맛있냐고 굳이 평가를 묻더군요. 식탁에 놓을 때도 제 음식과 자기 요리를 꼭 구분해서 배열해 놓더라니까요. 어머님, 짠 거 못 드시잖아요. 여기는 미진이가 만든 거니까 드시지 마시고 이쪽 거 드세요. 어머님 입맛 맞추는 건 제가 이제 장인이에요. 그래, 작은 애가 내 입맛을 잘 알긴 하지. 새아기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것까지 알겠어. 한참 신혼이라 깨볶는다고 바빠야지. 나는 뭐 상관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시간 내고 와서 내 생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좋아. 어머님 신경 안 쓰이게 제가 미진이한테 많이 알려줄게요. 제가 옛날에 완전 맹탕이었거든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 걸음 뗄 때마다 저한테 하나씩 질문을 했다니까요. 역시나 동서 말을 듣고 있는 내내 기분이 상해서 표정 관리 안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이걸 계속 보고 살아야 되나? 벌써부터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제가 이혼을 해서 이 시댁을 떠나지 않는 이상 저 친구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매 순간마다 고민일 만큼 저한테는 엄청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랑꾼 남편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동서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제 음식을 먹으면서 간이 딱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자기는 밍밍한 요리 먹으면 입맛 떨어지더라면서 은근슬쩍 동서 음식을 까내렸죠. 그러자 당황한 동서가 일부러 시모 입맛에 맞게 한다고 싱겁게 한 거지 자기 원래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저한테 변명할 필요는 없죠. 제가 뭐 재수씨 요리 먹을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동생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미진이 요리에 입만 맞추면 되거든요. 하긴 남편 말대로 동서가 남편한테 굳이 자기 요리 실력을 피력할 필요는 없죠. 동서는 남편의 계속되는 철벽에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기도 했어요. 억지로 웃는데 눈꼬리가 경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이 제 요리를 너무 잘 먹으니 시부도 서방님도 제 요리로 젓가락을 뻗었고 생각보다 훌륭했던 제 손맛에 하나둘 제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첫 요리인데 이만하면 엄청 잘하는 거라면서 원래 재능이 있나 보네 하고 서방님이 먼저 운을 떼줬어요. 그걸 듣고 동서가 은근슬쩍 서방님을 노려보더라고요. 결국 싱거운 거 좋아했던 시모만 동서가 만든 걸 먹었고 제가 만든 음식은 거의 접시 바닥을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저보다 동서가 요리를 잘했던 게 맞는데 역시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하잖아요. 제 요리 실력도 발전을 했는데 동서가 그것도 모르고 설쳤던 거죠. 그러다 한날 동서네가 뜬금없이 저희 집 집들이를 오고 싶다고 뒤늦게 졸라서 초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방님은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적당한 평수에 살았지만
저는 남편 능력이 워낙 대단해서 둘만 사는데도 51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방문한 동서는 신발장에서부터 놀라서니 집을 둘러보면서 조그맣게 감탄을 해주더라고요. 동서 표정을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부럽지만 부럽지 않은 척 하려고 애쓰는 게 티가 나는데 확실히 집이 너무 좋으니까 단점으로 꼽을 게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 좀 죽었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단점을 꼬집어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근데 집이 이렇게 크면 청소할 때 장난 아닌 거 알지? 둘 다 맞벌이 하면서 집까지 이렇게 크면 엄청 관리하기 피곤하겠다. 난 청소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큰 곳은 별로더라. 아주버님은 그런 부분 알고 매매한 거래? 알지 그럼. 나보고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고 청소 이모까지 고용해줬어. 이모가 아침 9시에 와서 같이 밥 먹고 6시까지 집안일 하다가 퇴근하셔. 저의 당당한 주장에 동서의 대답은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트집 잡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동서는 금세 집 단점 꼽는 걸 포기하더니 우리 집 평수 때문에 기가 눌린 걸 서방님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서방님이 옆에서 막 자기 형 역시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면서 자기랑 비교도 안 되게 어릴 때부터 주의 환심 다 샀다고 자기한테도 정말 잘하는 훌륭한 형이라고 칭찬을 늘어놓았거든요. 서방님이 알아서 제 남편의 장점을 술술 풀어내자 동서는 가서 물이나 가져오라고 서방님을 툭툭 밀쳤습니다. 일이 늦어서 뒤늦게 퇴근하고 온 남편은 집 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길래 사왔다면서 저한테 꽃 한 아름을 안겨줬는데요.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서 방긋 웃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동서가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산통 깨진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동서를 아니 꼽게 째려봤습니다. 아주버님, 미진이가 꽃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아닌데, 걔 옛날에 남자한테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꽃이라고 했던 애예요. 물론 남자친구한테 꽃 받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야, 그건 옛날이고 우리가 안 보고 산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아직도 옛날 같겠어? 지난번부터 계속 그러더라. 그땐 그때고 지금은 달라. 예전처럼 날 막대하지 말아줄래? 내가 언제 막대했다고 그러냐. 난 그냥 말해준 건데 왜 정색을 하고 난리야. 너 좀 많이 변했다. 정색도 할 줄 알아? 왜 손절당했는지 모르는 동서 입장에선 제 언행이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죠. 동서 성격을 몰랐을 때 저와 동서 성격을 알았을 때 저는 같은 제 자신이라도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동서를 생각하는 마음이 과거와 달리 분명히 바뀌었다는 건 맞습니다. 자꾸 저를 건드리는 것 보면 동서는 제 마음을 자꾸 확인하고 싶나 봐요. 이미 식구가 되어버렸기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는 마음으로 여태 참았지만 제 스트레스는 결국 이날 폭발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술 한잔 하면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술 들어간 동서는 입에 필터가 없었고 제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과거에 인기 많았다는 것까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저랑 동서가 같이 꽈팅을 나갔었는데 거기 남자 2명이 제가 화장실 간 사이 뒤에서 다 자기를 몰래 찍었다고 저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다며 또 자기 인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인기 자랑, 남자 자랑을 하는데 시작부터 진짜 너무 질리지 뭡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동서를 오해해서 손절한 게 아니란 걸 확신할 수 있어서 완전 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서에게 막대해도 되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동서가 술김에 막말을 하는 것처럼 저도 술 한잔 들어간 김에 맞대응을 해봤습니다. 그래, 너 인기 많았지. 근데 하나같이 다 못생겨가지고 네가 진짜 진심으로 너무 아까웠어. 너 눈이 너무 낮다고 주위에서 친구들이 네 남친 얘기 많이 하더라고. 너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듣기만 했는데 친구들이 네 남친 10트럭을 갖다 줘도 갖기 싫다고 하더라.
네가 남자친구 자랑하고 자리 뜨면 친구들이 다 너더러 비 대단하대. 뭐라고? 진짜 어이없다. 뒤에서 그런 말 했으면 그때 얘기해줬어야지.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 했는데? 애들 다 나한테는 내 남친 칭찬 엄청 했는데? 그럼 네 앞에서 네 남친 욕을 하겠어? 네 남친 본 애들은 다 그랬어. 안타깝지만 남친들 다 별로였다고 생각했어서. 나도 차마 말 못했지. 네가 너무 들떠서 자랑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 기분을 망쳐놓겠어? 동서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만 들어도 엄청 자존심 상했을 거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봐왔고 연구해봤던 동서의 행적을 너무도 잘하니까 이젠 척하면 척으로 다 알아차렸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약간 울컥했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자기는 남자친구 인성만 보지 외모 보고 사귀는 애들이랑 다르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더라고요. 늘 그랬던 방식처럼.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오죽 자존감이 낮으면 저러고 살까 싶어서 적당히 하고 말랬더니 동서가 그새를 못 참고 주제를 돌려 남편한테 치근덕대더라고요. 남편한테 맛있는 안주 좀 만들어 달라면서 애교 철철 넘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저희를 위해 요리를 해줬고 서방님은 그 사이에 또 자기 형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남편과 서방님의 능력 차이가 너무 눈에 보이는데 동서가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너무 우리 남편 칭찬만 하는 서방님에게 제가 반대로 서방님을 칭찬했거든요. 서방님의 성실하고 오죽한 면을 칭찬하자 동서가 이때다 싶어 나섰는데 그게 사건의 발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방님도 공무원 진득하게 하면서 안정적인 가정 꾸리고 계시잖아요. 저희 남편은 모험하는 걸 좋아해서 한 번씩 제가 다 긴장이 돼요. 좀 그렇긴 하겠다. 난 가정이 있는데 모험하고 그러는 남자 좀 그렇더라. 내 남편은 안정직이라서 전혀 그런 위험 부담이 없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버님 보면 어떻게 내 남편은 모험 한번 안 해봤지? 싶어서 궁금하긴 하더라고. 배부른 소리 한다. 안정직이 좋은 거지. 그리고 서방님이 굉장히 심성 좋잖아. 서방님같이 착한 남편 세상에 드물어. 나 정말 서방님이 너한테 생각하는 마음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착한 남자 만나는 것도 다 복이야. 그러니? 우리 서로 안 가져본 것에 대해 욕심이 생기나 봐. 난 모험하는 남자 궁금하고 넌 착한 남자 궁금하고. 내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 우리 한번 남편 바꿔볼래? 동서는 옛날에도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잘난 남자친구를 만나면 제 남친과 자기 남친을 계속 비교하면서 바꿔볼래? 같은 정신나간 농담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제 남자친구들이 동서가 부담스럽다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해서 2번 만남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다면 이 친구를 영영 볼 일은 없었을 텐데 어쩌다가 제가 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감정 상한 걸 떠나 서방님의 기분이 크게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배우자가 이런 소리를 듣고 별일 아닌 걸로 넘어가겠어요? 역시나 서방님은 동서한테 벌써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서운하다는 말까지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하는 말이 서방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죠. 서운하면 뭐 이혼하자고? 그럴 배짱도 없으면서 괜히 권위 잡으려고 하지 마. 그런 건 아주버님처럼 잘난 남자들만 통하는 거야. 우리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당신이야. 당신 얼굴에 나 같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먼저 낳자면 난 잡을 생각 없다는 것만 알아도.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사람 기분 나쁘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서방님 기분도 좀 생각하지? 괜찮아. 얘 바보라서 내가 또 잘해주면 금방 풀려. 우리 서로 그렇게 3년을 살았어. 이 정도 말은 얘한테 기분 나쁜 것도 아니야. 바보라서. 저 말을 듣는데 과거의 동서가 저한테도 저런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서방님은 화가 나서 자리를 떴고 동서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은 정도 없었지만 그 없던 정마저 모조리 다 떨어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서방님 달래주러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 꼴마저 보기 싫어서 대답을 안 했는데 제가 어디 가는지 이미 알고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지 알아서 풀린다고 제 등에 대고 자꾸 재수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하고 서방님한테 갔더니 서방님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차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 잠깐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 있어야 할 동서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어디 갔지 싶어서 동서를 찾다가 곧 제 방에서 메이크업 수정하고 있는 동서를 발견했는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 물건에 손을 대고 있어서 황당한 말씨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립스틱 좀 빌리자. 입술이 없어져서. 넌 내 화장이 이 모양이면 말 좀 해주지. 아주버님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일부러 나 못생겨 보이게 하려고 한 거야? 아주버님이 나한테 흔들릴까봐? 뭐라고?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입술이 지워지는 거지. 식구끼리 그런 걸 왜 신경 써? 그리고 내가 뭐하러 너 못생겨 보이게 해? 우리 남편이 너한테 흔들릴 일이 뭐 있는데? 그야 내가 너보다 예쁘니까. 남자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에 약하잖아. 솔직히 너 좀 그럴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약간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 아까 술 먹는데 계속 나랑 눈 마주치는 거 있지? 걱정 마. 가정 불화 일으키는 일은 없을 테니까. 동서는 저랑 친구하면서 늘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날로써 확신을 가졌고, 나이도 먹고 사회에 찌든 저는 더 이상 동서가 알던 순수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가지고 있던 립스틱을 빼앗았어요. 그대로 그걸 동서 입술에 쳐박아 버리고 파우더 가루를 쳐붓고 액상 화장품을 뜯어서 들이부은 다음 클렌징 크림까지 덕지덕지 묻혀주었습니다. 충격에 물든 얼굴로 동서가 아악 소리를 지르자 서방님이랑 남편이 뒤늦게 쫓아왔어요. 운 좋게도 그 타이밍에 동서가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제가 바닥으로 철퍼덕 넘어졌거든요. 그 때문에 남편이 놀라서 동서를 밀쳤는데 남편임에 동서가 화장대로 꼬꾸라졌지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재수씨? 재수씨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개념 없는 사람이네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제 와이프 몸에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미진이보다 아주버님이랑 먼저 가족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미진이 편을 들면 어떡해요. 미진이가 먼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오죽 착한 사람이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착한 사람을 얼마나 이용해 먹었길래요? 평소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인데 재수씨가 그만큼 영악했던 거 아니에요? 영악이요? 내가 이용하길 뭘 이용해요. 옛날처럼 친구니까 화장품 좀 빌렸었을 뿐이에요.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가만히 있던 게 지금은 이 짓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요. 네가 내 남편 꼬실 수 있다고 자만했잖아. 내 남편이 너한테 눈길 보냈다고 착각했잖아. 그걸 참고 넘어가주는 와이프가 어딨는데? 너는 옛날에도 내가 잘난 남자만 사귀면 꼭 그렇게 으스대더라? 제발 그만 좀 꼬리쳐. 너 그렇게 안 예쁘거든? 대학 다닐 때 선배들 사이에서 너 못생긴 여우라고 소문났었어. 몰랐지? 제 말에 같이 듣고 있던 서방님이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님한테는 계속 미안했어요.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차라리 서방님이 동서에게 그만 정을 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도 서방님의 무너지는 표정을 확인했는지 동서한테 더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그렇게 미인도 아니면서 콧대가 왜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하면서 각국의 미인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재수씨 수준이면 평균 이하예요.
저 솔직히 재수씨 보고 더러운 피부도 화장으로 다 덮고 억지로 속눈썹 올리고 하관이 좀 긴 편이길래 인기 많았다고 해서 의아했거든요. 제가 재수씨한테 눈길 줬다고요? 그거 피부가 너무 더러워서 쳐다본 거예요. 뭐라고요? 저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버님 동생도 나 예쁘다고 쫓아다닌 거예요. 뭘 알고나 말하세요. 남자마다 예쁜 기준이 다르다는 거 모르시나 보죠? 그러자 잠자코 듣고만 있던 서방님이 입을 열었는데 그 길로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내 기준에 예쁜 사람 만나기 힘든데 나보다는 당신이 외적으로 뛰어나니까 예쁘다고 했던 거야.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나도 보는 눈 있어. 근데 나는 그 정도로 미인인 사람들 감히 엄두도 못 내니까 너로 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가 형 외모였으면 너는 지나가다 쳐다볼 여자 축에도 못 껴. 네가 왜 못생긴 남자친구밖에 못 만났는지 잘 생각해봐. 그렇게 난장판이 된 집들이는 저희 결혼 생활 중 유일한 고민이었던 원흉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동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도 이혼 조정 기간인데도 동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을 모른다네요. 연락도 안 하고 있대요. 원래는 항상 서방님이 먼저 동서에게 연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서방님이 먼저 동서를 차단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면 동서가 꽤나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 죽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착한 남자를 꼬셔서 이혼하게 된 일을 자기 입맛에 맞게 거짓말하고 다닐지도 모르겠네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요. 어쨌든 손절한 친구를 형님 동수하면서 평생 보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 열등감 덩어리를 또다시 제 삶에서 쫓아버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판 싸워서 연을 끊는 건 제 성격상 안 맞는데 결국 제일 친했던 친구랑 이렇게 돼버리니 인생 참 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친하고 제일 좋고 가장 오래갈 친구 같은 건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누가 TV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요. 동서랑 제가 학교라는 틀 안에 갇혀서 같은 곳만 바라보고 지낼 때는 웬만하면 마음 맞는 친구로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억지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쪽이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학교를 벗어나면서부터 저희는 성인으로서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해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달라지는 환경에서도 과거 친구가 여전히 잘 맞는 친구라면 그 인연을 이어나가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나의 변해버린 사회적 자아가 마찬가지로 사회화된 친구랑 어느 순간부터 부딪히게 된다면 인연이 얼마나 깊든 사이든 간에 그만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인연은 저랑 안 맞다는 거니까요. 오랜 친구를 놓는다는 게 속상하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를 놓는다고 제가 과거의 추억까지 지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즐거웠던 지난날은 그대로 묻어두고 변해버린 환경에 맞게 대인관계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저만 성실하게 지낸다면 제게 얼마든지 소중하고 잘 맞는 인연이 생기기도 하니까 오랜 친구를 놓았다고 해서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라는 존재로 고민이 깊었던 만큼 사연 내용도 좀 길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또 남은 자녀의 고민을 싹쓸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오랜 친구나 친구를 끊어내야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들 친했다가 마음 상해서 멀어진 관계가 한 번쯤은 있겠죠.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인간관계의 조언에 대해 듣고 싶네요. 고민으로 시작해 고민으로 끝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